오늘은 여기 편신구동 장치 1-23 요거 모델링 하고요. 조립하고 그다음에 분해 조립. 분해 조립도도 완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2D로 변환해서 CAD로 보내는 것까지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델링부터 해야 되겠죠. 인벤터 켜시고 프로젝트는 미리 맞춰놨기 때문에 편신구동 장치로 프로젝트 만들어 주시고 스탠다드 IAM 들어갑니다. 자, 작성 눌러서 본체 들어갈게요. 자, 본체 생긴 게 이제 요렇게 길쭉하게 위로 생겼기 때문에 밑에 들어와서 일단 생김새대로 대충 그려주죠. 이렇게 생겼군요. 그 다음에 회전을 돌릴 거기 때문에 가운데는 중심선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청고죠. 청고 높이 115에 60. 그 다음에 이 부분은 35.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5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들어와서 요게 60.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15. 그 다음 여기가 5. 요거는 35.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 돌려주고요. 회전 돌려주고, 자, 여기 R부터 먼저 쉘로 한번 팔 거기 때문에 R을 먼저 여기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R이 8. 그렇죠? 8. 그래서 R을 먼저 주고, R을 8을 먼저 주고 쉘 들어갑니다. 자, 쉘에서 자동 면 체인 요거를 꺼주시고요. 두께는 5. 그죠? 전체 두께는 5. 그 다음에 파야 되는 곳 면 제거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뚫려 있으니까 면 제거해 주시고 여기도 면 제거를 해주시는데, 자, 여기까지 두께는 다 5인데 요 입구만 24파이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가 24파이. 그럼 여기가 두께가 5.5예요. 밑에는 다 5인데 여기만 두께가 5.5. 그래서 쉘 기능에서 여기 취소 옆에 있는 걸 여시고 여기에 두께를 5.5, 24파이를 만들려면 5.5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어디가 5.5냐? 요 부분이 5.5다. 요 뭉퉁이가. 확인을 눌러주시면 도구를 눌렀을 때 여기는 24파이.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두께가 두께가 안 나오네.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여기 보면 5.5 최소 나오죠, 그렇죠? 여기 거리가 5.5가 되고 나머지는 그렇죠, 5 최소 거리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 바닥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바닥면은 2D 스케치를 여기 면에 만들어 주시고 직사각형을 두 점 중심 직사각형으로 일단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 치수가 120에 100. 네, 여기 정면도에서 120에 100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거리가 120. 그다음에 여기 거리가 100 이렇게 되겠네요. 바닥 기준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 또 하시고 돌출
눌러서 여기만 바닥 빼고 여기만 방향은 바꿔주시고 네. 두께는 얼마냐면 10입니다. 10. 그래서 요 벌써 10이 먹혀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이 양 옆에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가 나와서 커버가 붙는 베어링이 달리는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자, 저는 요거를 면에서 간격 띄우기를 활용해서 다음까지라는 돌출을 이용해 가지고 붙이는 걸로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자, 그러면 센터에서부터 요 커버가 닿는 요 부분까지가 45. 그 다음 베어링이 닿는 요 부분까지 센터가 55. 55. 그 다음 요 커버의 사이즈가 55. 55, 55, 4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인벤트 넘어와서 자, 여기가 정면도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와줘야 되겠죠. 오른쪽 기준으로 가볼게요. 자,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본체의 YZ 평면에서 45mm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화면을 넣고 원형을 넣어주죠. 자, 센터부터 맞춰주고요. 요 녀석이 55파이.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여기가 55. 55, 55. 그 다음에 요 작업평면 45. CAD에서 찍었던 거 치수 그대로 다 들어갔죠. 스케치 마무리. 돌출. 다음까지. 그러면 현재 모델링이 되어 있는 곳까지 이런 식으로 달라붙습니다. 가시성 꺼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커버가 들어가고 베어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축이 지나가도록 조금 더 크게 파놓은 여기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자, 요건 30이고요. 이쪽은 35가 되겠습니다. 35. 그 다음 베어링이 들어가는 자리만큼은 17이 됩니다. 자, 30에 35에 17. 요거 카운트 보어 기능으로, 그러니까 구멍의 카운트 보어 기능으로 뚫으면 되겠죠. 자, 구멍을 여시고 일반 구멍의 카운트 보어 그리고 관통을 할 거고요. 자, 위쪽에는 35, 깊이는 17. 그 다음에 뚫어야 될 양은 30. 자, 그냥 일반적으로 넣어주시고 원통을 눌러서 동심도 맞춰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완성이 됩니다. 반대쪽은 파여 있지만 어차피 이쪽에 다 완성을 하고 밀러를 돌리면 반대쪽도 또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35파이가 똑같이 30파이가 똑같이 파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미지는 없다. 이상 징후는 없다. 자, 그다음에 이제 리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XY에 여기에 잘 걸어주시고 뭐 안 붙으면 대충 끄은 다음에 점을 여기다가 붙이시면 되겠죠. 그다음 여기서 여기까지가 5가 됩니다. CAD에서 한번 확인하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5. 자, 그다음 넘어와서 스케치 마무리하시고 리브 두 번째 거 선 선택해주고 방향 맞춰주고 두께가 6 들어가주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이니까 전체로 따지면 6이 되겠네요. 6. 서 확인. 하나 들어갔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새 스케치 열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여기는 10. 미리 꺼놨는데 여기는 10. 그 다음에 대각선 길이는 30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30도.
스케치 마무리하고요. 리브 두 번째 선택해주고 방향 맞춰주고 확인.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리브가 하나 이쪽에 더 있는데 요거는 여기 대칭해야 될 거를 다 하고 거의 마지막 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리브는. 자, 그리고 구멍을 파야 돼요. 탭이죠, 탭. 자, 22.5. 22.5. 그 다음에 요 탭 사이즈는 M4가 되고요. 깊이는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 넣어주시고 직선 하나 꺼서 22.5 체크해 주시고 구멍 볼트 카운터버 없고 ISO. 자, M4예요. 요것도 뭐 클릭해 가지고 휠마우스로 돌아다니셔도 되는데 여기 클릭하고 있잖아요. 숫자 4 누르면 찾아갑니다.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깊이 주시고 이건 8이 아니라 9. 그다음에 요거는 11 정도 주시면 되겠네요. 플러스 2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끝점에 찍어 주시고 확인. 원형 패턴 돌립니다. 구멍 2를 회전축 원통 기준으로 4개 확인. 그래서 탭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밀러를 얘 밀러 할 때 똑같이 가야 될 게 밑에 구멍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밑에 구멍을 또 한번 추가 파보도록 하죠. F7번을 눌러서 상이 보이는 거 제거를 해주시고 점을 찍으셔서 작업해도 되지만 저는 이제 이런 거 작업할 때는 원 두 개를 이용을 합니다. 주로 원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자, 먼저 수평 수직 맞춰주시고 갖다 넣어주시고 자, 가운데 구멍이 6.6파이 6.5파이네요. 그 다음에 돌출되는 부분이 15 값은 2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럼 들어가서 자, 요게 6.5 그 다음에 얘가 15. 자, 거리 값은 여기서 여기까지 70 반대편까지 그 다음에 이쪽에 봤을 때 90 자, 여기서 여기까지 찍어주고 90 나누기 2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와 얘는 70인데 가운데 하나 더 맞춰주시면 되겠죠. 얘 나누기 2 이렇게 완전 구속이 떴고요. 스케치 마무리. 자, 그 다음 돌출 구멍부터 파죠. 구멍 제거 전체. 자, 여기서 확인을 누르는 게 아니고 플러스. 자, 요거 돌출돼야 되는 부분 2mm 확인 눌러서 구멍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자, 다시 캐드로 넘어가서 빠진 게 있나 뭐 더 해서 돌려야 될 게 있는가 R 넣는 거 빼고 R은 나중에 하고요. R 빼고 있는가 확인을 해봤을 때 리브 2개 넣었고 탭 돌려줬고 그죠? 구멍 파줬고 돌출해줬고 밑에 돌출되는 바닥 구멍 만들어줬고 더 이상 없어 보여요. 그죠? 밀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어. 자, 얘부터죠. 돌출 2부터 그죠? 돌출 4까지 시프트를 눌러서 한 방에 그죠? 짜라락 선택을 하고 무슨 평면 기준으로? YZ 평면 기준으로 그죠? YZ 평면 기준으로 작업을 완료를 시킵니다. 이렇게 반대쪽. 자, YZ 평면에다가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리브 이제 넣어줘야 되겠죠. 리브. 자, 이쪽에서 여기까지 넣어주신 다음에 자, 요 리브가 각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0도네요. 그죠? 10도고 위치 값은 EX 따닥으로 연장해서
값을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5네. 5의 10도네요. 5의 10도. 자, 요거 이렇게 클릭이 안 되면 뭐 누른다고요? 또 F7번. 그렇죠? F7번 눌러서 확인. 5의 10도 붙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자, 스케치 마무리. 리브. 두 번째. 이 녀석 방향 맞춰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두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께가 여기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캐드 도면에서. 그러면 요거 이 리브랑 동일하다 하고 6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 반대쪽은 요 녀석을 XY 평면 기준으로 밀러 시켜 주시면 되겠죠. 뭐 하나를 더 하셔도 되는데 미러가 공수가 더 주니까 미러로 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저 위에 어차피 부시는 그냥 얹어 놓은 타입이고 뭐 탭을 더 뚫거나 하는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제 R 작업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R 작업. 자, 여기 뭐 평면도 기준에 작업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 거의 다 R이 3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3으로. 그렇죠? 기본 R 값이 3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이제 여기 요거 간혹 뭐 8R, 10R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가 안 보이니까 얘도 3R로 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으로 해서 바닥의 수직부터 먼저 챙겨 주시고 적용. 그다음 테두리. 그렇죠? 적용. 자, 그다음 요거 건드리면 되겠네. 자, 요게 근데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 돌출이 2mm이기 때문에 혹시 R 값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일 수도 있으니까. 3이네요. 자, 역시나 여기 3 들어가 주고요. 자, 그럼 이제 바닥에 대한 이제 R값은 다 들어갔죠. 그렇죠? 바닥에 대한 R값 다 들어갔고. 자, 리브. 근데 리브의 안쪽부터 바깥쪽 나오는데 이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자, 여기 3R. 네, 3R을 넣고. 야, 그림이 조금 이상해질 것 같긴 해요. 리브가 이렇게 생겨도 되나 싶을 정도로 2R을 넣고 싶은데 일단 이걸로 넣죠. 자, 요렇게 리브는 외곽부터 다 챙겨줍니다. 외곽에 관련된 리브 3R 적용.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자, 여기 하나 한꺼번에 들어가죠. 그렇죠? 리브가. 여기도 하나, 바닥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들어가 줍니다. 여기부터 넣고 위에는 안 넣고 끝낸 이유가 뭐냐면 요거 넣으려고. 이어지죠. 그렇죠? 요거 3R 적용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요게 만약에 들어가면 자, 수직부터 먼저 맞기는 한데, 자, 요게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게 뭐냐면, 자, 웬만하면 R은 이어주는 게 좋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넣고 한번 해볼게요. 적용 누르고 오케이. 요거 한 방에 들어가네. 그죠? 그럼 이제 수직을 먼저 넣는 게 맞겠다라는 게 드는 거죠. 그죠? 수직을 먼저 넣는 게. 자, 그럼 여기도 얘부터 먼저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얘랑 얘. 그죠? 적용 눌러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완성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 캐드 다시 확인할게요. 자, 여기 바닥 부분에만 R이 들어가네요. 바닥 부분에만. 요 연결되는 부분에만. 다시 인벤터 넘어가서 여기도 3R 집어주면은 끝이 납니다. 여기는 안 들어가죠. 그죠? 여기
저번에 한번 돌아다닐 때 여기도 넣으신 분이 있는 것 같던데 요건 빼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도면을 보고 R을 넣는 거는 이제 끝이 났고요. 우리가 이제 챙겨줘야 될 R이 있죠. 자, 0.3이나 0.2R 정도 해서 배열이 삽입 돼 있는 부분. 저는 2를 주로 넣기 때문에 0.2. 요거 여기 부분에 0.2R을 넣어줍니다. 베어링 들어가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R이 들어가 있는 게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R은 요 베어링 다 있는 요 부분 빼고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뭐 더 챙겨야 되는 R은 없는 것 같습니다. 챔버 넣어볼게요. 못따기. 자, 못따기 넣을 건데, 자, 이게 1이냐 아니면 0.5냐? 제가 이제 1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죠. 베어링 부부에 부위에 1을. 근데 여기는 여기도 1을 넣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1,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근데 제가 20파이 정도 되면은 1을 좀 안 넣는 이유가 좀 큽니다. 1 챔버 따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C를 따더라도 좀 약간 비율에 맞춰서 딴다라는 느낌. 한 45파이 정도의 챔버 1 줬을 때 느낌. 그게 유지되는 선에서. 그러니까 파이가 너무 조금, 예를 들어 10파이짜리인데 거기다 1R을 넣어버리면은 이게 생각보다 많이 치기 때문에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작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얘는 여기 붓이 삽입되는 곳, 그 다음에 양쪽에 커버랑 베어링 들어가는 곳, 이렇게 따주면은 지날 것 같네요. 더 이상 넣을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재질은 주조가 되겠죠, 그렇죠? 주조 제품이 됩니다. 표현도 강철 주조로 넣어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표면 거치기 넣을 걸 미리 좀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자. 바닥 어딘가에 얹어서 쓰기 때문에 부품이 붙겠죠. 조립이 된다는 겁니다. 조립이 되면 무조건 X급, 거의 X급이에요. 볼트 들어가는 구멍 빼고는 이런 부품들이 붙는다. 부품과 부품끼리 붙는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많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배우는 초보자 입장으로서 배우는 입장으로는 부품과 부품이 맞닿인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거기는 X급이다. 표면 거치기가 X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속이 편하다. 자, 그러면 바닥 부분이 X급이기 때문에 강철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깎았다 이거죠. 주조는 표면이 거칠거칠한데 한번 깎았다 이겁니다. 이 표현을 주는 이유가. 자, 그 다음 여기 베어링 들어가는 부분이랑, 그렇죠? 베어링을 위해서 파놓은 R이랑, 그 다음에 베어링의 단면적이 닿이는 이 부분, 그죠? 여기 부분이, 그 다음 C를 딴 거, 깎을 거 아닙니까? 이거 다 C를 챔버를 줬다는 거. 그 다음에 커버가 닿이는 이 면, 그러니까 커버가 닿이고 챔버가 들어가고 베어링이 들어가고 베어링 때문에 파놓은 이 R값, 그 다음에 여기 베어링 단면이 닿이는 여기 면, 여기까지는 가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표현을 바꿔줘야 될 것 같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여기 챔버 단면적,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도 붓이 닿이는 면, 붓이 때문에 깎은 챔버, 그 다음에 붓이가 삽입되는 거, 이거 삽입시키니까, 자, 여기에도 다 깎았기 때문에 강철로 바꿔주시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위에 구멍면 여기도 드릴로 한번 파고 볼트 때문에 아마 면을 한번 엔드밀이나 뭐나 요걸로 한번 칠 겁니다. 대부분 만들어진 걸 보면. 그래서 여기도 여기 구멍이랑, 구멍은 드릴을 파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는 볼트 자리이기 때문에 볼트가 와샤랑 이런 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조립할 때 면을 한번 칠 거기 때문에 요 두 부분 이렇게 완성이 될 것 같네요. 자, 정면도 놔두고 살짝 비틀어 준 다음에 홈뷰 설정 한번 해주고요. 그래야 뭐 돌리더라도 F6번 누르면 딱 자세 잡을 수 있도록. 저장을 한번 하죠. 복귀 누르고 저장. 이름은 편심 구동장치 1-23. 저장. 전부에 확인.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V벨트 풀리 M형입니다. M형. M형인데 사이즈 한번 PCD는 재줘야 되겠죠. 60이네요. PCD 60. 폭은 뭐 19겠죠. 뭐. 그죠. 요거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나올 때 M형은 대부분 폭이 19로 나오고 A형은 20. 그다음에 AB형이 아마 25인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사이즈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문제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걸 뭘로 판단하냐면 우리 요거 F값 있잖아요. F값 나오잖아. 이게 M형이 9.5, 그 다음에 A형이 10, 그 다음에 B형이 12.5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 폭을 측정하지 않아도 뭐 물론 측정하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뭐 그걸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대부분 이제 똑같이 양쪽 가져가기 때문에 뭐 19다, 20이다, 25다 이런 걸 좀 미리 알 수 있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멍. 자, 구멍이 반쪽이 6.5예요. 그러면 전체 사이즈로 보면 13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V벨트 풀리 얼른 한번 가봅시다. V벨트 풀리 주변에 찍어주시고, 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자, 저는 V벨트 풀리 그릴 때 이제 사각형을 이렇게 미리 그려놓고 요거 회전 중심 주시고 교점을 먼저 찍어줍니다. 중심점을 녹색점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V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호칭 선 하나 찍어 주는데 여기서 얘 치수를 60을 주면 구성선만 60으로 날아갈 수도, 저는 지금 같이 늘어나는데 이 가끔씩 구성선만 날아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어차피 점 필요하니까 점도 이렇게 탁탁 찍어줍니다. 점도 찍어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60, 그 다음에 폭은 19.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도 미리 알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딱 꺼서 요게 13 넣어주고, 자, M형이죠. 우리 뭐 알고 있겠지만 위로 2.7, 아래로 6.3, 각도는 34도. 그죠? 간격은 8 맞습니까? 하도 뭐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맞네. 8에 2.7에 6.3, 각도는 60, 호칭 지름이 60이기 때문에 34도겠죠. 이렇게 진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7,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6.3, 각도는 34도, 거리는 8. 자, 여기에서 얘랑 얘는 값이 같다 넣어주고, 저는 여기서 얘를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얘 센터를 녹색점 센터에다가 고정을 시키면 이게 완구속이 될 거라는 거를 판단을 하겠네요. 만약에 여기를 끊어버리면 요거랑 요거 같다,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같다, 그 다음에 34랑 8만 줘도 구속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끊지가 않았으니까 요거랑 요거 같다를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가운데 박아버린 거죠. 녹색점 기준에. 그러니까 구속은 결국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하시면 된다.
중요한 건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을 보니까 여기 살빼기가 들어가네요. 요 살빼기 값 보니까 센터로 이렇게 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4에 42 안으로 들어가는 값은 6.5 24에 42. 자, 그럼 여기다가 네모를 하나 그죠? 그려주고 뭐 이쪽도 미리 그어볼까? 이렇게 딱 걸리게 똑같은 위치니까요. 자, 요거 24. 그 다음에 요거 42. 그죠? 그림을 걸리게 그려가지고 동일선상에 미리 먹혀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 파는 거 6.5. 자, 근데 여기서 얘랑 얘가 같다 넣어주면 이거 6.5 넣어줄 필요 없죠. 요 상태겠네. 더 이상 늘 거 없네요. 그렇겠지. 마무리. 회전. 요 녀석을 돌리겠다. 넣어주시면 풀이 완성. 자, R값 넣어주죠. 자, 처음에 0.5. 0.5는 여기랑 R 넣기 전에 키 파야지. 자, 키를 좀 팝시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13파이기 때문에 아마 5에 5짜리지 싶은데 그렇죠? 13파이면 5에 5짜리 위로 올라가는 값은 2.3 그러면 5 너랑 너는 같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2.3 그 다음에 센터 맞춰주면 되겠죠? 이 센터와 이 센터 그치 마무리하시고 돌출 이 녀석을 관통시켜버리면 되겠죠. R 줍시다. 자, 첫 번째 0.5 그 다음 두 번째 1 그 다음에 끝부분은 2 적용. 그래서 요거는 뭐 이런 것까지 하면 되겠죠. 풀리 알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놓으면 나중에 내가 수정을 할 때 또 일일이 다 찾아보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걸러서 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R이 엄청나게 많이 작업이 되고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뭐 부품에 R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 R을 탁탁탁 찍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이 R값 수정해야 돼. 그럼 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다 눌러봐야 되잖아. 근데 여기 미리 리스트 작성할 때 F2번 눌러가지고 이름을 수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도 관리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도 여기도 R, 여기도 R, 여기도 R, 여기 R. 요 R은 다 2R이네요. 2R. 얘는. 그래서 R2로 해서 여기. 반대쪽에도 여기. 좀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못따기 13파이기 때문에 0.5만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V벨트 풀리는 강철 주조고요. 표현도 강철 주조로 해주시고요. 단 이제 건들 게 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일단 키 들어가는 자리, 그 다음에 구멍, 그 다음에 구멍에 들어가기 위한 챔버. 이 부분 깎겠죠. 손을 대겠죠. 공차를 넣어야 되니까. 그 다음 규격집에 있는 대로. 자, 여기 위에 둘레, 요 라운드 이거 다 깎는 라인이잖아요. 요 R2까지 얘네들 깎으니까 표현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왜 이렇게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이거 도면 할 때 여기 X 치수 넣을 때 기억날 거예요. K값 위에 X, 바닥에 X, 여기는 Y 집어넣잖아요. 그 표면 거치가 결국 깎았다는 거기 때문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측면.
깎겠죠. 여기 왜 깎아요? 이거는 뭐 규격집에 X라고 돼 있으니까 표면거치 X 잡혀 있으니까 깎는 거고 여기는 왜 깎을까? 그렇죠. 축의대이니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축의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얘랑 동일선상이기도 하고. 요 형태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전부 예. 앞쪽에 놔둬야겠네. 자, 10분 쉬었다 오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측 커버가 되겠네요. 3번. 좌측 커버. 자, 오른쪽이랑 좌측이랑 좀 다르네요. 오른쪽은 일단 구멍이 막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일실 자리가 없어요. 그죠? 근데 좌측에는 이제 오일실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축이 들어가는 요 구멍도 있고. 그래서 이제 커버를 두 개를 따로따로 이제 그려줘야 되는데, 요거 한번, 좌측 커버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들어와서 작성, 커버, 뭐 좌 같이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 자, 스케치 시작 눌러주시고, 자, 커버 일단 생김새. 자, 뭐 이렇게 기본 커버형이랑 차이가 없네요. 자, 일단은 드로잉을 하죠. 좀 이렇게 잘못 그려도 그죠? 뭐 맞추면 되니까 그려주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죠? 좀 휘어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고요. 밑에는 회전 중심 넣어주고요. 자, 요 외곽, 요거는 제일 필요 없겠죠. 요거는 이제 55 본체 그릴 때 55 파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는 55고, 자,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측정할 필요가 없죠. 35 베어링 자립할 때 35로 팠으니까 데이터를 좀 가지고 가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좀 재야 되겠네요. 자, 일단 가스켓이 없어요. 자, 6이네요. 자, 6이고 전체 사이즈는 14네요. 전체는 14. 여기는 6. 자, 그다음 이쪽 베어링 다이는 단면 쪽 보니까 요거 30. 그다음에 요거 16.5. 여기 30. 얘는 16.5. 그다음에 폭은 3.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오일실 자리 좀 파줘야 되겠네요. 오일실 자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자질하니까 요게 25. 그죠? 그다음에 축은 15. 15에 25. 15에 25. 케이스 규격 오일실 가서 15에 25에 7. 15에 25에 4. 자, 근데 여기 가보면 대충 재보면 7.3 뭐 이래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인벤터 가서 자, 배열이 요거 오일실 25. 그다음에 요 값은 뭐 7.3을 어차피 CAD니까 찍어서 바로 넣어도 되겠지만 우리 공식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 이거죠. 공식이 얼마였어요? B 더하기 그 7이죠. 그다음에 0.7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빼기 저는 0.3 정도 한다고 했죠. 이렇게 7.4 이렇게 나오네요. 2.4 완전 구속 됐기 때문에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회전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카운트보가 내야 되는데, 자, 요것도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길 바랍니다. 22.5였죠. 본체에서 탭 낼 때. 그리고 본체 탭 얼마였죠? M4. 그러면 4 카운트보가 내야 되네요.
자,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하고 구멍에서 자, 일반 구멍에 카운터보어 관통할 거고 자, 4의 카운터보어는 8. 그렇죠. 얘는 4.5 넣어주고 얘도 4.5 넣어주면 되겠죠. 확인. 원형 패턴 돌려줍니다. 4개. 자, 그 다음에 이제 R값 넣어보죠. 자, 여기가 2네요. 2. 얘도 2. 다 2네. 자, 그러면 R값 2. 그 다음에 여기도 2.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챔버 못따기 1. 넣어주고 그 다음에 주동아리 부분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일실 들어가는 거 요거는 바꿔야 되죠. 거리는 L은 얼마였죠? 0.1B잖아요. 0.7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각도는 30도. 0.7에 30도. 그 다음 오일실 들어가는 안쪽 여기 모퉁이 0.5R 주시면 또 끝이 납니다. 커버도 강철 주조가 들어가고요. 표현도 강철 주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오일실 들어가는 C, 오일실 들어가는 면, 오일실 때문에 판 0.5R, 오일실이 닿이는 단면 가공을 하겠죠. 자, 반대쪽 넘어와서 커버 본체에 닿이는 면, 본체로 들어가는 면, 들어가기 위한 C, 베어링이 닿이는 단면, 강철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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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보어. 구멍을 또 파고 하니까 강철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복귀. 그래서 저장 한번 또 눌러줍니다. 전부 예 확인. 좌측 커버. 자, 4번은 편신 축입니다. 축. 아이고, 축은 뭐 손댈 게 많네요. 그렇죠? 키도 파야 되고 스냅링 자리도 넣어야 되고 탭도 뚫어야 되고 그죠? 편심도 만들어 줘야 되고 딱히 축 전체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축은 전체 사이즈가 119가 되네요. 그죠? 119. 그다음 여기 끊어서 한번 다 재볼까요? 오 마이 갓. 연속 치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재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건 13이었고 요거는 15. 그다음에 여기는 20. 얘도 15겠죠. 얘는 13이고. 자, 요 데이터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갑니다. 편심 축. 쭉 꺼주시고 회전 중심 준 다음에 119 미리 주고 자, 가운데를 가운데로.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일단 생기죠. 스냅링 자리 무시하고 자, 파이부터 재볼게요. 요거 13. 그 다음에 15. 베어링은 20. 다시 베어링이 15고죠. 베어링이 15고 여기는 20. 그 다음에 길이 17, 30, 56.
27, 30, 56. 자, 일단 완구속이 됐어요. 자, 여기서 회전을 돌려도 되는데 스냅링 자리도 미리 하나 좀 만들어 놓고 갑시다. 자, 스냅링 자리. 자, 여기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고, 자, 스냅링 자리 측정해 보러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11이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11, 똑같이 11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와서 여기서 여기까지 11, 여기서 여기까지 11 넣어주시고, 자, 물론 이제 CAD라서 측정을 해도 되지만 규격치 참는 버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냅링 자리로 가봅니다. 스냅링 가서 9페이지죠. 자, 충용이기 때문에 15일 때 14.3이 되고요. 1.15네요. 14.3에 1.15. 15일 때 14.3에 1.15. 자, 그러면 여기 1.15. 똑같죠? 갖다 넣어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14.3. 또 이렇게 되겠군요. 스케치 마무리. 회전. 요 녀석을 돌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스냅링 자리까지 만들어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편심축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편심축 사이즈는 26이네요. 26. 그리고 편차는 3. 자, 근데 요 녀석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mm 위치. 그 다음에 20이네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업 평면을 18mm만큼 밀어 넣어가지고 원을 그려서 그리는 방법도 있고, 옆에서 본 모양대로 XY축 건드려서, 그렇죠? XY 단면 건드려가지고 회전으로 그리는 방법. 이번엔 회전으로 저도 계속 해볼게요. 자, 인벤트 들어와서 회전으로 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합니다. 단면 만들기 싫어서, 스케치 작업 평면 만들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 있을 거고,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3, 3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8에 20, 여기서 여기까지가 18에 20. 그 다음에 회전 중심 주고 여기가 26. 자, 완구속입니다. 스케치 마무리하고 회전 보여주면 되겠죠. 자, 13파이의 키, 13파이의 키 들어가 보죠. 페이지 가면 13파의 키는 5였고 3mm 파야 되네요. 3으로 안으로 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완전 오픈이네. 요것만 재면 되겠다. 3 인베터 넣어와서 곡면에 좁하고 평면에 평행한 놈.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5고요. 3이고요. 스케치 마무리. 돌출. 요 녀석 깎을 거다. 3mm만큼. 탭도 넣어줘야 되네요. M4를 8mm만큼. 구멍. 탭이고 카운터버 없고 ISO고 거리 줄 거고 8에
10 주신 다음에 구멍 뚫어주고 동심도 맞추고. 아하, 이게 90도 돼 있었네. 구멍 판 거 다시 다 가서 확인해야 되겠다. 자, 요거 제가 지금 실수를 한 게, 그쵸, 요거 구멍, 볼트 구멍 90도 돼 있네. 118도로 바꿔야지. 됐다. 구멍 잘, 이런 거 각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 90도 돼 있었죠? 어제 뭐 한다고 건드렸나 보네. 자, 그 다음 다시 더블 클릭해서 못따기 0.5 해서 여기 0.5 그다음에 이쪽에 0.5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 다 있는 부분에 0.2 여기 0.2 이쪽에 0.2 주시고요. 앞부분에도 C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오일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C를 따면 안 되고 그 오일실 주셔야 되겠네. 못따기 두 번째 거 2에 얘는 15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2에 15도. 야, 진짜 얼마 안 남는다. 조립이 안 됩니다. 이거 해보면. 면이 요만큼 남았어요. 2에 15도를 줬는데도. 건들기도 애매하다. 이거. 여기다 R값까지 줘야 되잖아. 0.2를 줘도 이만큼 까여부는데. 면이 살아 있어야, 그쵸. 풀리가 들어와서 면이 딱 닿아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될 것 같은 사이즈네요. 뭐 문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죠.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0.2, 요건 2 좋습니다. 둥글기만 주는 거니까. 규격집에 보면 둥글기를 준다라고 되어 있지 뭐를 줘라라고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둥글기만 살짝 준 거예요. 0.2랑 2랑. 자, 얘는 강철 가공템. 자, 끝. 저장.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5번입니다. 4번 했으니까 5번 슬라이드 축이네요. 좀 나머지 이렇게 좀 지워주고 정리를 좀 해주고 들어갈게요. 자, 슬라이더 축 사이즈는 16파이고요. 그 다음에 기장은 65고요. 반지름은 8이네요. 그죠? 8.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또 8. 그 다음에 까는 거 18mm 까야 되고. 이렇게 뭐, 요 정도 스펙만 있으면 충분히 다 만들겠네요. 그죠? 인벤터 넘어가서 슬라이더 축이라고 저는 명칭지 슬라이더라고 돼 있을까? 슬라이더 맞죠? 슬라이더 갑니다. 스케치. 그래서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중심 16 65 16에 65 스케치 마무리. 회전 돌려주고요. 자, 다시 XY 평면 새 스케치 잡아서
사각형을 뭐 이렇게 맞춰서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맞춰주고 자 요거 8. 그다음 얘랑 같다 넣어주면 가운데 딱 오겠죠, 그렇죠? 같다 넣어주고 그다음에 18이네요. 스케치 마무리 돌출 요거랑 요거 양옆으로 절대로 팔겠다. 이렇게 해도 요거 늦게 해도 되겠지? 그다음에 8. 원래 8 먼저 주고 해야 되네. 한 방에 되네. 개꿀. 자, 그다음 여기에서 센터까지. 어이구, 이것도 8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구멍은 10이고. 그러면 구멍, 단순 구멍, 관통 10. 파고 동심도 맞춰주고 확인. 이렇게 들어가주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옷따기 1 적용. 강철 가공됨이죠. 축이니까 축. 저장. 자, 6번 커버입니다. 커버. 자, 이쪽 커버인데, 야, 이거, 그쵸. 똑같다. 요거랑. 대주 부분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다. 뭐만 없애면 됩니까? 오일실 자리 없애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좀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좀 새로 그려도 되고, 저처럼 복사를 해와도 되고. 근데 이걸 컨트롤 CV로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복사에서, 그쵸? 요거 두 개 다 풀어버리고, 요 녀석 선택해주고 다음 확인.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그 다음 얘를 더블 클릭을 하고 회전에 스케치를 편집을 하는 겁니다. 얘 없잖아. 지워. 그리고 지워버리고. 너도 필요 없어. 지워. 지워. 여기 다 지워. 여기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얘는 그림이 약간 어이씨 까먹었다. 그냥 이렇게 한번 파고 그 파는 것 값도 보고 갈까요? 자, 26에 8. 26에 8이네. 그러면 8이고 26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얘는 여기를 측정을 해보자. 가운데를 28.5 2 어우 경고가 뜨네요. 그렇죠? 경고가 뜹니다. 이거 끌어당겨서 해야 되겠다. 하나 놓친 게 있네. 이거를 하려면 끌어당기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부품의 끝을 맞춰놓고 다시 해볼게요. 여기 싹 다 지우고. 이럴 거면 다시 그냥 처음부터 하는 게 빨랐을 텐데 괜히 조금 더 편하겠다고. 그렇죠? 되는데 여기서도 회전을 피처 편집을 해서 요거 빼야죠. 이렇게 피처 편집까지 해서 빼줘야 돼.
허 원형 패턴 피처 편집 회전축을 바깥에 하기. 야 이게 더 여러분들은 어렵겠다. 저는 뭘 하면 이런 게 없는 걸 아니까 쭉쭉쭉 빼겠는데 여러분들은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를 가져가네요. 옷깎기 2에서 여기랑 여기 적용 눌러주시고 요거 2 여기 안쪽 2 적용 눌러주시고 못따기 1 이런 형태네요. 그죠? 커버 완성입니다. 커버 완성. 여러분들은 만드십시오. 손이 더 많이 가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6번 끝났고 7번 링크. 링크 갑니다. 자, 링크 이제 반만 그려져 있는데 링크 그냥 먼저 그려놓고 치수 매길게요. 자, 링크. 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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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선. 수직 챙겨주고, 자르고, 자르고. 자, 치수 매겨보겠습니다. 18 나오고, 얘는 8이 나오네. 8에 18. 8에 18. 간격은 28. 28 이렇게 넣을 거고 가운데가 26파이 여기는 10파이. 측정을 안 해도 아는 이유는 요거는 슬라이더 축 팔 때 그 핀 들어가던 거 10파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얘는 편심축 만들 때 26파이였던 거 체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 뚝. 자, 돌출. 20인가 그렇죠? 20. 20도 아는 이유가 편심축 만들 때 요 두께가 20이었기 때문에 20 줬어요. 자, 그 다음 요것만 재면 되죠. 여기서 여기 18mm 밑에 가운데는 8이고. 다시 넘어가서 원점을 열어서 YZ 평면에다가 새 스케치 넣어가지고 붙여서 그리면 안 되지. 8 18 16 나누기 12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뭐 수직 찍어주든지 좀 번 알아서. 돌출 양옆으로 파겠다 다 확인. 씻답니다.
강철, 가공대. 저자. 이거 언제 끝나나요? 언제 끝나나요? 여러분들. 35회, 5회, 15네요. 축은 16파이였던 거 기억하고. 부시 들어갑니다. 부시. 해도 끝이 안 납니다. 부시. 자, 이따구로 생겼네요. (16) 35 24 5 이거 기억 안 난다. 이거 얼마? 15 이렇게 15 스케치 마무리 회전 돌려라 R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오딱 1 여기랑 넣어주면 되겠죠. 강철 가운데 복귀 저장 전부 예 확인. 자 8번 부시 끝났고요. 9번 있나? 9번은 뭐 정해진 건 없는데 요거 이제 핀 9번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핀. 그렇죠? 핀 스펙은 10파인 거는 알고 길이 30이네. 뭐 요거는 20일 거고. 그렇죠? 30에 10 파이짜리. 오면 작성 고정 핀 스케치. 자, 30에 또 요건 또 FM대로 해보자. 10 20 밀렸네. 넘겨주고. 그죠? 다음 센터 거니까 요거 가운데 딱 점을 여기다 딱 찍어주면 뭐 이렇게 그죠? 그림 만들어지겠죠. 자, KS 규격집. 자, 얘는 10파이기 때문에 요거 쓸 수 있겠네. 그죠? 9.6 1.15 9.6에 1.15. 자, 9.6에 1.15 같다. 끝났네요. 그지 마무리. 회전 회오리 넣어주고 못따기 0.5 넣을게요. 너무 크면 이상하니까. 적용 강철 가공됨 끝. 됐습니까? 이제 더 만들 건 없네요. 뭐 칼라도 안 들어가고. 그렇죠? 끝. 모델링은 여기까지입니다.